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입니다. 양재진, 양재웅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요,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에 관한 두 정신과 전문의의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요. 이에 대한 답을 두 분이 돌아가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이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 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나의 작은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불안 장애로 몇 년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나 실체도 없는 불안을 언제나 안고 살며 특히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더욱 심해집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범불안 장애의 주된 증상입니다. 뇌가 불안을 인지하면요, 뇌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고 다시 뇌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 내가 진짜 불안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약물이 심장의 과도한 두근거림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가 불안을 인지했을 때도 심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 내가 괜찮은 거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 불안의 경우 간단한 약물 복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책상을 정리하는 것, 필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펜을 들고 뚜껑을 열어 종이에 글씨를 쓰는 과정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이성적인 활동이 됩니다. 이처럼 계획, 실행, 성취,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 전두엽을 자극하면요, 순간적인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감정이나 불안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 불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따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나를 곤란하게 했던 상황이나 사람의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상황이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와 달리 앞으로의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는 분의 사연입니다.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보고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8년간 해오며 외부의 에너지를 많이 쓰며 살았습니다. 그 회의감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자꾸만 우울해집니다.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며 그 시간을 즐기려 해도 가사나 스토리에 빠져 눈물이 나고 우울한 마음만 듭니다. 재충전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혼자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 우울해지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심적으로 지친 상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런 노력까지 모두 해본 것이라면 현재 자신의 마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가만히 노래를 듣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정도라면 이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의욕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면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몸에 기운이 없고 계속 처지는 등의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변했어 라는 말도 흔히 합니다. 즉,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성장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별다른 갈등이 아니었던 일이 갈등으로 느껴지고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혼자라는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우울한 모습으로 지낼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바로 상담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가족, 친구, 직장, 연애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